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과기대에서 화학공학과 학부 그리고 석사 과정을 마친 배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들이 미래 과기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HKUST는요, 이해할 때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HKU가 홍콩의 서울대라고 치면은 HKUST는 연구 중심적인 그러한 학교고요. 그래서 카이스트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향후 이제 과학계에서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고요. 동시에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이 2+2 과정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은 과기대에서 또 2년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포함해서요. 박사 과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 연계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두 대학에서 박사 학위가 나오는 그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에 최적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기대에서는 학부 제가 다닐 때는 3년제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학년 때 공대 같은 경우는 꼭 참여해야 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명씩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지도 교수님 한 분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그때 연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랑 같은 주제였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를 느껴가지고 같은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도 진학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과기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홀 튜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들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기숙사비를 안 내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일단 금전적으로 많이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대는 이제 대학원생, 특히 연구하는 대학원생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으로 이제 학비도 감당할 수 있고 동시에 생활비, 그다음에 기숙사비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메리트를 느끼고 과기대에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연구라는 게 특별히 제가 하는 분야가 생체 재료, 또 이렇게 생물학 관련 실험이라서 이게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렵고 또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계획했던 대로 실험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험 시간은 뭐 아침에 일찍 갔다가 뭐 밤 늦게까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반면에 뭐 결과가 잘 나오면은 금방 끝나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연구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실험을 굳이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오피스에 앉아서 논문 같은 거 읽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업량은 대학원 초반부에 이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어요. 학부 때보다는 공부량이 뭐 해야 되는 공부량이 많은 것 같진 않고 일단 몇 과목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뭐 오전에는 이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뭐 연구실 가는 뭐 그런 스케줄을 제 초반부에는 이렇게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업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험만 잘 되면은 굉장히 플렉서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들과 인터랙션 면에 있어서는 학부 때는 학생 한 명당 꼭 만나야 되는 멘토 교수님을 학교에서 꼭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한 학기에 꼭 뭐 한 세 번인가 꼭 멘토 교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교수님들과의 관계는 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학부 때는 약 한 80명이 전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저희과 학생들을 모두 다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또 특별히 한국 학생들은 그 비율이 많지가 않아서 교수님들이 좀 더 잘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대학원 와서는 교수님들이랑 날마다 이제 연구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디스커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인터랙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팅은 보통 멘토 멘티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1대1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뭐 졸업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4명씩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 한 명을 슈퍼바이저로 정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4명씩 교수님이랑 프로그레스 미팅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혹은 2주에 한 번씩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원투원 미팅을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통틀어서 화학공학과에 뭐 1, 2, 3, 4학년 다 합쳐서 한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수가 많아져가지고 한 2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업 외의 생활은 제가 특별히 뭐 외향적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뭐 학교에서 뭐 소사이어티 같은 그런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제가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그 화학공학회가 있어요. American Institute for Chemical Engineers라고 그런 화학공학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랑 연동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연구 컴페티션 같은 예를 들어서 솔라크 컴페티션 같은 그런 컴페티션 같은 거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제 학생들을 매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컴페티션에 갔다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때 홀 튜터를 했는데 홀 튜터를 하다 보면은 학교 측에서 이제 국제 학생들과 또 로컬 학생들의 그런 문화적인 담을 허물고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홀 튜터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행사들을 또 주관하고 또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학생 그런 액티비티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푸드 컴페티션이나 또 뭐 하이킹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뭐 학교 자체가 바닷가 그리고 산이랑 겨우러져 있어가지고 좀 되게 다른 학교에서는 좀 보지 못하는 특별한 좀 뷰를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닷가 옆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어딜 가든지 가게 되는 뭐 휴양지에 온 느낌이라서 다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일단 홍콩에서의 유학생 삶이란 학생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향적인 그러한 성격의 소유를 하신 분들은 일단 뭐 밖에 뭐 외부 액티비티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향적이라서 이게 뭐 밖에서 나가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혼자서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연구하면서 할 때 이렇게 저기 좋은 사이클링 트랙이 있는데 가서 사이클링도 혼자 하고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홍콩에서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한국이랑 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또 비행기도 많이 있고 해서 요즘은 저가 항공도 많이 이렇게 다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마다 쉽게 한국을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게 뭐 외롭지 않게 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사이클링 트랙이 있는데요. BBC에서도 아마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문대 옆에 샤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이 이렇게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사이클링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km 정도 강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나는 약간 그런 트랙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또 스트레스 날리기에 좋은 약간 그러한 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1학년 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 중국어 부통화 코스가 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부통화를 배우지만 홍콩 자체에서 이제 광둥어를 쓰기 때문에 부통화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일단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홍콩 분들이 부통화를 쓰면 좀 많이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둥어를 배우는 거는 몰라도 약간 부통화를 배우기에는 약간 조금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불을 사용한 모든 조리 뭐 이런 것은 다 금지되어 있고요. 근데 인덕션은 사서 사용할 수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하는 거 이런 거 귀찮아해가지고 보통 주로 학교에 있는 캔틴에서 밥을 많이 사 먹는 편이고요. 홍콩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뭐 여러 음식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과기대에 있는 여기 차이나 가든 레스토랑이라고 딤섬을 파는 음식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싸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맛은 또 좋고 또 분위기도 좋은 그런 데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홍콩에서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음식 중에 과기대에 있는 이 차이나 가든 레스토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홍콩 대학교에 있는 졸업생들한테 홍콩 정부에서 IANG 비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년 동안 졸업 후에도 홍콩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취직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부담 없이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잡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기대가 좀 특별한 게 홍콩에서 유일하게 화학공학과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화학공학과가 이제 저희 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홍콩의 화학공학 인더스트리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학교 내에서 화학공학과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인더스트리얼로 취직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앞으로 화학공학 리서치를 이끌어갈 그런 학생들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부 때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연구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학부 때 연구실 3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만든 결과로 이제 학교에도 참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풀리 이제 펀딩을 다 해주는 그러한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해서는 뭐 뱅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모르고요. 근데 연구자로서의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과기대 화학공학과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건 이제 과별로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턴십 코스를 이제 열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홍콩에 있는 화학 회사들에게 이제 보내주면서 이제 코र्스를 이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학공학 인더스트리가 홍콩에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름 때 서머 리서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어서 학생들이 약간 정말로 이제 대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연구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논문까지도 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